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2분기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했고 또 고용시장 역시도 냉각되어가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이사는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더 단행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여기에 지금 현지 시간으로 10일 그리고 11일에 발표될 예정인 CPI 지수와 PPI 지수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국채 발행 규모 증가 역시도 시장의 발목을 잡는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 지금 조정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하시면서 추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는 시장이었는데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시장 예상 체결가를 형성할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우리 시장은 예상 체결 지수가 지금 혼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0% 상승하면서 2605.48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조금 미끄러집니다. 0.36%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915.14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역시도 지금 장 전에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일단 IPMI SC고요. 일단은 뭐 색조 화장품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일단은 예전에 최시라 그리고 김태우 이제 부부가 하던 아이웨딩 업체를 아실 겁니다. 아이웨딩 업체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화장품 비중이 거의 한 95%고 웨딩 업체가 한 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이제 높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일본 향이 거의 35% 비중, 예전에는 50%까지 갔지만은 그 35%에서 40% 비중까지 일본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북미랑 이제 동남아 쪽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태세입니다. 그만큼 이런 색조 화장품이 어느 정도 20대 그리고 10대에 대한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분위기도 좋아졌고, 사실 일본이 그 동안 이제 K-엔터, 이제 엔터에 대한 붐이 먼저 불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드라마나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서 국내에 있는 K-뷰티에 대한 바람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쿠텐이나 이런 아니면은 이제 그 일본에 있는 편의점, 로손 같은 경우가 꾸준히 그 판매대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로맨에 대한 화장품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10대와 20대에 대한 일본인들에 대한 그런 한국 IPMI SC 로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충성도가 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우리나라 이제 올리브영 이제 그런 스토어에도 대략 한 1위까지는 아니지만은 5위 안에 그 두세 개에 대한 제품이 꾸준하게 순위에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로맨에 대한 브랜드가 실제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중국 쪽에서 서서히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철수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제 로맨 같은 경우는 일본 매장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실질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10대, 20대만 타겟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금 브랜드 런칭을 통해서 30, 40대에 대한 대략 한 고가에 대한 브랜드를 하나 둘씩 이제 런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리틴트의 비중을 뒀던 상황에서 이제 아이라인이나 다른 이제 라인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확장성을 계속 꾸준하게 하려고 하는 자체에서 충분히 IPMI SC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급등한 방면이 있지만은 그동안 좀 빠졌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오늘 추가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 이름이 좀 생소는 합니다만 제가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 좀 찾아봤더니 매출 영업이익이 뭐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내년도도 뭐 성장성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아이테오젠이 이제 유황약인과 더불어서,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켜볼 만한 이제 종목에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2월 달에 이제 머크가 임상 3상으로 진행 중이고 있는, 비례세포 폐암에 관련해서 새롭게 이제, 임상 고용량을 이제 바꾸는 이제 재임상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원래 기존의 이런 제형 플랫폼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할로자임 회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알트 비포 같은 경우가 2019년쯤에 대략 큰 금액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대략 4조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상 3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알테오젠의 제형 플랫폼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사실 1분기 때 있었고 실제로 마일스톤이 4월쯤에 찍혔습니다. 그게 또 2분기에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알테오젠의 알트 비포 같은 경우가 빅파마들에게 서서히 이게 쓰여지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경쟁사인 할로자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년이 되면은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만큼 다른 이런 빅파마나 이런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이거를 따라 쓸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할로자임에 대한 기술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알테비프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만약에 여기서 이제 머크가 비세세포 폐암에 이번에 들어가는 고용량 관련해서 알트비프를 쓰면서 입증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기술 이전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산오피와 머크가 2019년, 2020년에 기술 이전을 했고 작년 한 12월쯤에 산토스가 이제 대략 한 1,000억대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기술 이전 기대가 하나둘씩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로자임은 폐쇄적인 반면에 알테오젠은 좀 개방적인 형태로 이거를 기술을 어느 정도 이전하고 있는 게 그 의미가 뭐냐면은 똑같은 폐암 치료제라도 만약에 산오피에서 할로자임 거 쓰면은 다른 빅파마에서 이걸 쓸 수 없지만은 알테오젠은 다른 빅파마 회사도 똑같이 기술 이전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픈형 그런 흐름이라서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가가 혼조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직전이죠. 이 시간 코스피 코스닥 내림세를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흐름을 보여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지켜보시죠.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삼성전자 7만 선 완전하게 붕괴된 모습입니다. 0.44%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6만 8천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하이닉스만이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는 하이닉스만이 홀로 1%대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홀딩스 1%대 하락세로 지금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은 대체로 파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18%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은 0.79% 그리고 삼성 SDI 0.31% 내림세를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대차 지금 부품 관련해서 감산을 요청했습니다. 협력사들에게 감산을 요청한 현대차가 0.94% 1% 가까운 내림폭을 보여주면서 19만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퓨처엠은 2%대 넘게 3% 가까이 밀리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럼 마저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대체적으로 파란 흐름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지금 국내에서 양극재, 지금 2차 전지에서 소재를 전반적으로 국산화하겠다라는 움직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은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기대했지만 2차 전지 그래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에코프로비엠 2.63%, 에코프로 2.8%, 약 3% 가까이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에서 그리고 LNF와 포스코 DX는 파란불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상 체결 지수에서 이제는 개장 직후 상황 살펴봐야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월요일장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직전까지는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또 시총 상위 종목군들 1위부터 10위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는 파란불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뉴욕에서 지금 계속해서 조정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장 역시도 대응책이 발빠르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3% 그리고 코스닥은 0.57% 하락 출발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후장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종목군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 텐데요.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삼성전자가 0.44% 약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흐름이 비슷한 모습이고요. 포스코와 포스코 그룹주는 전반적으로 더욱더 파란 모습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저기 지금 푸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포스코 퓨처의 2% 넘게 밀려나가고 있고요. 네, 오늘은 현대차와 관련된 운수 장비 쪽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지금 협력사들에게 부품 감산 요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현대차 지금 1% 넘게 하락을 출발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도 지금 1.52%대의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눈에 띄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화 지금 붉은 빛을 띠고 있는 2%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빨간 종목입니다. 지금 기아 역시도 빠져나가고 있어서 완성차 그리고 부품주는 대체적으로 파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 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금융주들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로 유지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KB금융은 0.77% 그리고 우리금융 전반적으로 지금 보합권에서 크게 올라가지도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 강한 시장에서는 금융주가 그래도 탄탄하게 흐름을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면서 네이버가 지금 바로 눈에 띕니다. 네이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난주에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또 플러스로 하이퍼글로벌 X 지금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섹터군으로는 AI와 그리고 챗 GPT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전반적인 섹터군들이 주가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홀로 지금 2%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카카오가 0.19% 강보합권 그리고 하이브는 조금 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브 오늘 시장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법한데 하이브는 지금 0.74%로 약보합 상태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전반적으로 파란색을 띠는 종목군들이 눈에 더 띕니다. 하락세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는 각각 2.76%, 2.21%, 2%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극재에 대해서 국산화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LG 컨소시엄에서도 우리 앞으로 더욱더 인니에서도 양극재 생산 공장 만들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대 떨어져가지고 있고요. LNF 2%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락 문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0.5% 정도 하락세를 연출했지만 지금 오락 문화 업종은 전반적으로 붉은 그래프를 띠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1% 그리고 SM 1.3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파라다이스 전반적인 오락 문화 업종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게임주도 조금 더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 엔터주 역시도 하반기 내내 살펴봐 달라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흐름 역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흐름들 계속해서 보여줄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지금 개별 종목군들 파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향방이 지수의 향방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오전에서 지금 지수 흐름이 어떻게 보여줄지 함께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별 상황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시장 개장하고 지금 5분 정도 지난 9시 5분입니다. 외국인들 오늘 이렇게 많이 팔지는 않습니다만 장은 먼저 이렇게 밀리고 있네요. 코스피에서 143억 순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 444억, 그래서 전체적 한 600억 좀 못 미치게 지금 장 초반에 팔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에서는 외국인들 그동안 많이 순매도를 해놨죠. 근데 오늘 순매수로 1,600계약 정도 이렇게 사 들여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코스닥, 코스피 양쪽에서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418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240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 보면 장 초반에 벌써 5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1,200억 내외로 지금 양시장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지금 코스피 450억, 코스닥 740억 이렇게 사고 있죠. 근데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2차 전지조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7만 전지에서 약간 밀려 내려가면서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다. 그래서 화력이 좀 분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이 조금 밀려 내려가는데 어떻게 더 받아줄 외국인이나 기관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고 슬금슬금 이렇게 파니까 주가가 좀 밀린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과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화력이 약간 분산되는 거로 보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게 오늘 지금 장 초반에는 초전도체 위주로 다시 또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지난주 같은 경우가 이걸 제외하더라도 2차 전지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갔다가 심지어는 지난주 금요일 막판에는 로봇으로 또 갔다가 아직까지 사실 시장이 어느 한 주도 섹터가 만들어지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일단 반도체를 사실 제 하반기 최우선 주도주로 좀 여기고 왔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런 반도체 바닥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분분하는 좀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외국인이 이제 수급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이유도 여기에 조금 기한한다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마 이번 주 목요일 이제 CPI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태세들이 계속 꾸준하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실적 발표가 끝나게 되면은 이런 3분기 때 좀 기대할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한 수급이 한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중에 지금 네이버를 보니까 말이죠.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95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3.36%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이버 최근에 이제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AI 기반해 가지고 검색 쪽에서 조금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하이퍼클로바 X 그 이벤트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 이렇게 숫자를 뽑아냈거든요. 네이버 지금부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올라온 거를 차익을 실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AI 기반 우리 한국어로 하는 그 검색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반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좀 좋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이라도 계속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우리가 사실 기대했던 부분이 결국 이런 검색 플랫폼 광고 수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도 이제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 구글의 바드
결국에는 이런 검색 플랫폼 자체들이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캐파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측면을 좀 주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닝 셔프가 나왔었고, 실제로 메타나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가 광고 지출을 꾸준하게 지금 늘리고 있는 측면에서 네이버가 가장 큰 이제 무기인 하이퍼클로버 X를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국내 시장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주가가 빠졌다는 측면에서 큰 기업에 대한 방향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아마 큰 전설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카카오도 뭐 추후에 AI를 하긴 하겠지만은 결국 네이버가 먼저 나왔고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아마 최근에 시가총액 높은 코스피 중에서도 가장 탑픽으로 지금 뽑아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제가 볼 때 네이버는 지금부터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업종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있는 가운데 사실은 지금 화장품 쪽으로 약간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화정 과장께서 이제 아이패밀리 SC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3% 오르네요.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아모레퍼시픽 1.4, 아모레지 0.99, 한국콜마 0.8, 코스맥스 3.7, 코스메카 코리아 4.1, 아이패밀리 SC 3.3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말이죠. 주말에 이렇게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다들 보였잖아요. 계속 좋게 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아모레퍼시픽도 탈중국화에 본격적으로 이제 칼을 들였다는 게 사실 2분기 실적의 가장 큰 힌트였던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고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꾸준하게 지금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외로이 이제 중소형 화장품이나 이런 색조 화장품이 시장을 이끌었다면은 하반기는 탈중국화에 성공한 북미나 이제 동남아 쪽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 늘어나지 않을까. 특히나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가 30년 만에 1위 화장품을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 화장품을 차지했던 만큼 그만큼 K-컬처에 대한 이번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KBT가 계속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3분기부터 달라질 거고 중소형 화장품들은 하반기부터 더 성장 모멘텀을 더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장 초반에 보니까 말이죠. LS 1.5% 상승, LS 일렉트릭 1%, HD 현대 일렉트릭 3.4, 효성중공업 4.4. 최근에 보니까 이게 실적들이 잘 나온 거를 차익 실현을 초반에 했다가 다시 약간 되튀는 이런 느낌이 오늘 장 초반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쪽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계속 좋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익들이 분기 단위로 상당히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가는 조금 밀렸었단 말이죠. 오늘 이렇게 되튀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추세는 바뀌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선중공업은 상한가까지 한번 갔다가 온 적도 있고, 결국에는 지금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예전부터 노후화된 결제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재정전기도 계속 이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송배전이나 이런 전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고, 북미는 이런 변압기나 관련된 수요가 특히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런 변압기에 대한 가정에 있는 변압기들의 수요가 하나둘씩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큰 만큼 그만큼 아직까지는 그런 전선이나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이제 초액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게 30년 만에 제가 미국 쪽에서는 움직였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내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의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약바이오 상당히 이제 시세가 좋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 3.3%, 삼성바이오로직스 0.7%, 셀트론 0.6, 셀트론 제약 1.2, 헬스케어 1.45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바이오 시밀러적인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결국에는 셀트리온 그룹스 같은 경우가 올해 하반기에 지금 북미 시장에 진출할 FDA 승인 인증이 남아 있고, 특히 유플라이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험 등재 이슈가 다시 한번 이제 무릎 올라오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물론 사실 바이오 시밀러이나 휴미라 관련 이슈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이런 약화이나 이슈 때문에 과연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하긴 하겠으나 일단은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얼마만큼 안착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뭐 당뇨, 비만 그리고 관련된 뭐 폐암 치료제까지 이슈가 남아 있는 만큼 그만큼 이런 각 치료제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최근에 또 알츠하이머 또 이슈가 있는 만큼 하나하나인데 물론 예전에는 기술 이전 스케줄에 따라 시장이 따로따로 개별로 움직였지만은 지금은 그동안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었고, 뭐 금리가 어느 정도 상단에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그만큼 작은 조사할 이슈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당뇨.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당뇨 비만 관련 이슈가 페트롤이나 인벤티지들 같은 경우가 이런 모노리스크 그다음에 1, 2 같은 경우가 좀 이슈가 있던 만큼 아마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유황영액과 오스코텍 같은 경우가 10월 중순, 10월 한 20일쯤에 이제 에스모에서 이제 렉나자 관련 중간 파초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바이오 투심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황영액, 셀트리온, 페트롤을 위주로 해서 좀 바이오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질문을 할 건데요. 2차 전지에 대한 질문 순서가 가장 뒤로 밀릴 정도로 지금 시장은 오히려 약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오늘 보니까 2차 전지 가기 전에 현대차, 기아차 그룹에서 뭐 부품을 갖다가 조금 좀 덜 공급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서현이와 7.8%, 화신 6%, 성화이텍 2.9%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주도 지금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가지고 1.8%, 포스코 퓨처엠도 3%대, 에코프로비엠도 뭐 3%, 4% 이런 정도의 지금 약세권이거든요.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2차 전지를 좋아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조금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동안 수급 쪽으로 올라왔던 부분에서는 당연히 수급도 어느 정도 다시 빠진다고 좀 보는 게 맞고, 물론 이제 오늘 현대차가 이제 부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산 요청이 들어왔던 거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간은 충분히 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거의 2달간의 감산 요청을 했던 만큼 우리가 너무 그동안 북미 시장이 전기차 초입 단계이고 진투율이 제일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만, 특히나 유럽이나 이런 아시아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게 그동안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좀 간과했던 건 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대차도 본격적으로 도요타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도요타도 결국에는 전동차 시장을 들어오려고 하는 거 있고, 조금은 그 회사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캐파 자체로는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에 들어온다. 그럼 시장이 더 커질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현대차가 시장에 꾸준히 올라왔었고, 그동안 도요타가 주가가 계속 올라왔던 만큼은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는 지난주에도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뿐만 아니라 고드만삭스에서도 하얀 리포트가 나왔던 만큼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사는 구간이보다는 계속 좀 지켜보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질문에 따른 인사이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실시간 특징주 확인하기 전에 한 번 더 여쭤볼 만한 부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가는 혼조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여졌습니다만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대 가까이 빠져나갔다가 지금 다시 회복한 모습인데요. 오늘 테마로 살펴보면 여전히 초전도체 상위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말씀해 주셨던 제약바이오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어떤 부분들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뭐 일단은 최근에 지수 변동성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이제 2차 전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차 전지가 관련된 종목군들의 하락폭이 조금 커진다라면 종목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지수 자체가 좀 흔들림이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종목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코스피도 보면은 약보합 정도, 0.03% 정도의 조정이고 거의 뭐 보합이죠. 코스닥도 0.6% 정도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아주 크진 않지만 지금 하락 종목군들은 상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군이 300개가 좀 안 되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오히려 550개 정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이 거의 1000개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939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지수 대비해서 체감 지수가 좀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가 좀 더 들어와 준다라면 오후장 와서 좀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매수가 오히려 조금 줄어든다라면 체감 지수는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이 224억 원대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외국인이 힘을 내준다면 오전장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어떤 특징주들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1위 SK 하이닉스고 그리고 3위 삼성전자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분기 디램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1위를 수성했고요. SK 하이닉스는 3위로 밀렸다라고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바 X로 세계 유일무이한 플랫폼의 강점을 극대화한다라는 그런 전략 함께 세우고 있고요. 4위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5위는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다음 타깃이 될 부분이 포스코홀딩스라는 점에 소액 주주분들 굉장히 많이 화가 났다라는 의견들 많은데요. 이 부분들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탑5 코스닥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고요. 1위 에코프로, 2위는 에코프로 BM입니다. 3위는 휴마시스인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 주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2차 전지 EQ셀에 대한 인수를 추진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함께 있었고요. 4위는 알테오젠 그리고 5위는 ISC가 자리했습니다. ISC는 올해 실적을 저점으로 내년 고성장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함께 나오고 있네요. 네, 자 그렇다면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군들 살펴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퓨처엠까지 지금 울긋불긋한 상황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조금 더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여기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 뭐 가장 핫한 거는 네이버겠죠. 네이버가 지금 상당히 최근에 한 7월 중순부터 혹은 8월 한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꽤 높은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8월 1일 기록한 고점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지켜주고 오히려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 평가를 좀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하이퍼클로바 X죠. 8월 24일 공개를 앞두고 있고 또 그 생성형 AI 검색 관련된 베타 서비스도 9월 초에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AI 관련해서 네이버가 가장 보폭이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도 이끌고 있죠. 오늘 뭐 알체라, 오브젠, 뭐 그 등등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강세를 띠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상승 대비해서는 조금 다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알체라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뭐 오브젠 몇몇 종목군들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네이버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 충분히 관련된 섹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뭐 9월 초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엄밀히 따지면 추세가 조금 이탈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삼성전자는 기업의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주가 지수하고 연동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지수 자체가 지금 20일선을 이탈하고 60일선 지지 여부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혼자서 계속해서 뭐 7만 원 이상으로 7만 2, 3천 원을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로 보실 때는 하이닉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21선을 지지하고 오늘 2% 이상 상승이 나와주면서 12만 3천 원 정도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의 뭐 제한된 흐름이지만 조금은 하락을 좀 진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흐름들 계속해서 좀 체크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수급적으로 흔들림이 나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8월장에서는 좀 기간 조정 혹은 뭐 점진적인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3% 가까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1선이 아직은 55만 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55만 원대까지 50만 원 중반까지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주 중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포스코 홀딩스를 잠깐 짚어봤고요.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우리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플랫폼 기업이 양대 산맥이 네.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종목 어디를 들어가도 굉장히 상승 여력이 컸다라는 의견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최근에는 주가 향방이 조금 어긋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이 카카오의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예전에 보면 뭐 네이버 카카오가 좀 비슷하게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카카오의 상승 탄력도가 훨씬 더 좋았었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2020년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2만 원 하던 것이 17만 원까지 올라갔던 것이고 네이버는 2020년에 한 16만 원 하던 게 한 45만 원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고 지금 카카오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네이버도 하이퍼 클로버 X가 시장의 기대 이하의 그 평가를 받으면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기대를 충족시키든 못하든 계속 AI 관련돼서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거기다가 검색이라든지 이런 광고 시장은 좀 축소가 되고 있고 뭐 새로운 컨텐츠 관련해서도 수익성이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 실적에서도 확인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올라간다고 해서 카카오가 비슷한 속도로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하게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것뿐이다. 추세는 아직까지도 카카오는 바닥에서 그렇게 올라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카카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지금 하이퍼 클로버 X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픈되기 전입니다만 그래도 오픈이 되고 나서 기대치에 부합한다면 더 크게 올라갈 것이고 기대치가 조금 더 아쉽다라는 의견이 나오면 매물 출회가 이어질 것이겠죠.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력조차 지금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개장 특징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한번 살펴봐야 할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폭과 하락폭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 5%, 에코프로 4%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3.59% 강세, 그리고 ISC와 휴마시스가 지금 0.32%, 1.77%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짚어봐야 할까요? 뭐 일단은
에코프로 BM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에코프로가 지금 5%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5% 거의 6%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대부분 3에서 5% 정도의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장비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PNT, DENT 등이 한 5에서 6%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부 기업들이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이거 자체는 워낙에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코스닥도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하이닉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이닉스가 조금 버텨주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도 같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좀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가 오를 때 2차 전지가 쉬고 2차 전지가 오를 때 반도체가 쉬는 모습이었다라면 지난주부터의 흐름을 본다라면 물론 일주일만 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두 섹터가 같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흔들릴 때 조금 더 크게 밀리거나 또 반대로 두 섹터가 동시에 좀 오르면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두 섹터가 동시에 좀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가 지수에는 좀 부담감이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코스닥이 1% 이상의 조정이 나오는 것은 그 영향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5만 명, 6만 명을 좀 돌파시키고 있다라고 하죠. 제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힘들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5만 명, 6만 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최고 피크를 찍었을 때 뭐 수십만 명이 나왔던 거랑 비교해 본다라면 또 5, 6만 명이 지금 다시 수십만 명으로 넘어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혹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계속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리온이 원래 인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리온보다 더 좋은 인수처가 나온 것 같아요.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다만 거의 계약 막바지에 계약이 틀어졌다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그 이후에 알테오젠이 주가가 오히려 조금씩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 지난 4월, 6월 달 기록했었던 5만 5천 원 언저리까지 추가적인 상승세, 특히 최근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제형주사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하고 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조금 더 긍정적인 주가 흐름 이번 주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는 있지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테마성으로 움직일 뿐 제약바이오 뭐 크게 튀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다만 이 개별주로서 살펴보시면 알테오젠, 지금 오리온이 바이오 사업에 강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고 예민히 추진하긴 했지만 지금 뭐 무산이 됐죠. 하지만 그 이후에 알테오젠 주가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오늘 이번 주에 등락이 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기사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두 형제주의 주가를 조금 더 끌어내리게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탄력을 받게 할지가 궁금한데요. 뭐 MSCI 편입은 뭐 이미 주가 선 반영됐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충분히 주가에 좀 녹아들었다 생각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MSCI 편입이든 코스피 200이든 편입이든 이게 그 편입된 다음 날 자금이 뭉탱이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부터 들어와 있거나 혹은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주가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좀 선 반영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신규 상장 관련해서는 뭐 상장이라는 거는 뭐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좀 내일 당장 될 것 같아도 좀 미뤄지는 경우가 있고 미뤄지다가도 갑자기 당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흐름을 뭐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수급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21선을 좀 이탈하게 된다라면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신용 물량이라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수급적인 흐름에서의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기업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수급의 쏠림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감을 우려감을 놓고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따라가 말아 시간으로 함께 찾아봐야죠.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의료용 지금 미용 관련된 그런 기기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뭐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거는 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일단 의료 미용 기기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의료 미용 시장은 그 비침습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뭐 정말 과거에는 성형이었다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초음파 치료 쪽으로 해가지고 피부의 탄력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수요는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런 그 미용 시술을 하려면 뭐 휴가를 낸다든가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뭐 간단하게 한두 시간 정도 시간 내서 시술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접근성이 다양해졌다는 것이죠. 남성분들이 많이들 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부분들, 또 젊은 층에서 다 고르게 여성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글로벌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쪽으로 해서의 어떤 고주파 시장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렌탈 시장이든 이런 미용 관련된 시장은 소득하고 소득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소득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을 계속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고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이 계속 주목받고 있는 거는 제품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한번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한 3, 4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은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체 비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소모품이죠. 소모품 판매가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긍정적인 매출 성장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외국인들 계속해서 외국인뿐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 모두 꾸준하게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좀 신고가를 돌파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한 15,000원 정도 오늘 주가가 좀 그렇게 급등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봤었기 때문에 15,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열어놨고요. 1,5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손절가는 조금 높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한 11,000원에서 1,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자, 지금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에서 11,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4%대 급등이 나오고는 있지만요. 아직 목표가 열려 있으니까 이 종목 함께 살펴보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동성 화이텍입니다. 네, 보냉제와 관련된 회사인데 이 종목은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뭐 동성 화이텍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8월 말, 9월 초 중순까지는 시장이 썩 좋지 못할 것 같아요. 뭐 그게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지난 6월 달, 뭐 5월 달, 그러니까 상반기만큼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보다는 뭐 하단은 한 2,500포인트 초반. 그리고 뭐 상단은 현재 2,600포인트 정도. 한마디로 한 100포인트 정도는 상하단이 열려 있으면서
조금의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전 만약에 좀 모아간다라면, 조정 시에 모아간다라면 조선주들,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이번 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하반기서부터 긍정적인 실적이 나와주면서 더욱더 투자 심리는 좀 개선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 실적이 좋아지는 가장 기준점이 이제 LNG선 같은 고부가치 선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LNG선 관련해서 본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수요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동성화이텍하고 우리나라는 한국화본 두 회사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100%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연초에 2번의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매출에 생산에 좀 차질이 좀 불거질 수가 있고, 거기에 반사이익을 동성화이텍이 좀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배 같은 경우는 납기일이 제일 중요한데, 납기일에 만약에 배를 인도를 못하게 된다면 그 하루마다 늦어질 때마다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 납기를 맞추냐 못 맞추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행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LNG선 관련해서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기자재 공급이 좀 늦춰진다라면 다른 기업으로 바로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성화이텍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주 잔고가 1조 5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4, 5년치의 매출처를 확보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한 18,000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있고요. 손절가 13,000원밖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정 시에 분할로 좀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동성화이텍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000원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유창희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기관 매도세 2,600선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지금 사야 할 종목으로는 아이패밀리 SC와 알테오젠을 꼽아봤고요. 따라가 말아 종목으로는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동성화이텍 두 종목 모두 매수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자, 한 주 시작 월요일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화이팅 넘치는 하루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양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들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저희와 내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